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처음으로 4만 3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두 개의 전쟁과 대선 불확실성에도 탄탄한 미국 경제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품귀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뱅크가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합니다. 기업 금융을 강화하고 비대면 금융 혁신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이 투자자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한번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면서 시장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신용훈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이 뭐 폐지든 시행이든 유예든 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시행 여부에 키를 주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인데 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의견 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9월 24일이었죠. 이 민주당 내 의원들이 참여하는 금투세 찬반 토론회가 있었고 또 이후에 10월 4일, 이번 달 4일에는 금투세 논의를 위한 별도의 의원총회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당시에 이제 바로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워낙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가 보완 이후에 시행을 하자. 아니다. 이 시행한 뒤에 보완을 해나가자와 같은 여러 가지 파생된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 결정을 못 내린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와 또 10월 16일 재보궐선거와 같은 당내에서 신경 써야 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금투세 결정이 미뤄진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는 당 내부적으로 지도부와 또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위임을 해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금투세 시행이 이제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 결론이 나야 어떻게든 대응을 할 텐데 이 민주당 언제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은 사실상 결론을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에 좀 맡겨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시기를 점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달 25일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가 있는데 이 사이가 가장 유력한 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재보궐선거 전에는 이 대표가 현장 유세 지원 등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국정감사 기간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같은 여러 가지 공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또 국감기간 지도부에서는 당론을 변경하게 된 당위성을 좀 찾을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고요. 또 유예 기한을 언제까지로 할지, 또 유예를 하게 되면 상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도 같이 개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해 나가야 될지 조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 민주당 내부에서 이 폐지론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그래도 일단 유예가 유력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폐지까지 가면야 자본시장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일단 폐지까지 가기는 좀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조세정의 실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폐지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민주당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폐지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게다가 이 원안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들도 여전히 지금 당내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폐지보다는 유예로 결론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예가 되면 결국 언젠가 다시 이런 논란이 벌어진다는 건데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유예를 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좀 보완을 하는가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현재 좀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좀 같이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너무 급하게 바트게 잡지 네. 말고 넉넉하게 잡고 시장 상황에 맞게 좀 유동적으로 대처하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과세 기준을 뭐 투자 소득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거나 최소 이 징수 주기를 지금 반기별로 하기로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고요. 또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좀 면세를 해주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금투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는 가장 큰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증시 활성화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이런 사정을 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증시의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입법 논의도 유예 이후에 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논란 속에 무엇보다 이제 근로소득보다 이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불리고 있는 이 청년층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정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월급은 거둘 뿐 주식 등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 종합소득 증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9세 이하 배당소득 신고 인원은 314만 8천 명, 64만 5천 명이었던 2014년과 비교해 8년 새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배당소득 신고액도 5천억 원에서 1조 1천억 원으로 100% 넘게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 신고액이 25% 늘어난 데 그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아직 세 규모는 1천억 원대로 적지만 배당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20대가 늘어난 것은 청년층이 주식 등에 적극 투자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소득 원천이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의 종합소득 신고 인원도 8년간 4배나 뛴 상황.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15.4%지만 다른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 49.5% 세율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이젠 청년층에게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불확실성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당, 투자, 연금 이런 자본소득이 젊은 세대분들께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집 한 채 가지고 은퇴하는 시대였는데요. 이제 기회가 예전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금융투자세는 물론이고요. 배당세, 분리과세까지 확실히 개편을 해야 됩니다. 청년 자산 형성 차원에서라도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르면 이달 25일 이 두께를 줄인 이른바 슬림 폴더블 폰을 출시합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얇은 폴더블 폰을 내놓자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재홍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신작을 출시한 지 3달 만에 다시 새 제품을 선보입니다. 신제품은 갤럭시 Z 폴드 6 SE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르면 이달 25일 한국과 중국에서 출시됩니다. 접었을 때 12.1mm였던 제품 두께가 10mm대로 얇아진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장력이 높은 새로운 커버 글래스 UFG가 적용되면서 주름도 크게 개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전용 모델을 따로 내놓은 적은 있지만 국내에서 폴더블 폰 라인업을 추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Z 플립 6의 판매량이 전작보다 10% 감소하는 등 폴더블 신제품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전체 스마트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입니다.
상품성 개선에 따라 제품 가격은 기존 Z 폴드 6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전망입니다. 이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폴드 SE의 판매량은 20만 대 정도로 삼성전자 전체 연간 폴더블 폰 판매량의 2% 수준에 그칩니다. 그럼에도 제품을 출시하는 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폴더블 폰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 폴더블의 경향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슬림화 해서 두께가 얇아지고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의 대형화 이런 상황들에 삼성이 대응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폴드 SE의 내년 정식 라인업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품 출시 후 소비자 반응을 살핀 뒤 스마트폰 라인 전체에 변화를 꾀할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출시하는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도 별도로 초슬림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된 인공지능의 높은 하드웨어 경쟁력으로 스마트폰 판매 진작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오는 30일 코스피 상장에 도전합니다. 기자 간담회에 나선 최우영 행장은 1조 원에 가까운 이 상장 자금을 토대로 향후 대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K뱅크는 이번 상장으로 1조 원 이상의 자금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나선 최우영 은행장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 금융을 키워 성장 잠재력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돌파구를 찾고 있는 부분이 기업금융 부분입니다. 성장성 내지는 수익성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가계대출 영업 환경이 악화된 대신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대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K뱅크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비대면 개인 사업자 담보대출을 출시하며 사업자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장으로 유입된 자금을 통해 대출 상품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통해 내년 4조에서 5조 원 규모의 여신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1000건 이상의 그 대출 신청이 저희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비대면 그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비대면 담보의 종류들이 점점 더 폭이 넓어질 거고, 그다음에 그 후에는 소기업, 법인 소기업, 그다음에 법인 중기업까지 저희가 계속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요 리스크로 꼽혔던 업비트와의 제휴에 대해서는 예치금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뱅크런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K뱅크 공모 규모는 총 8,200만 주이며 주당 희망 공모가는 9,500원에서 12,000원입니다. K뱅크는 오는 18일 공모가를 확정해 3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는 연일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지별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입니다. 지난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내년 상반기 조합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6단지를 시작으로 다른 단지들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14개 단지 중 대다수가 신속 통합기획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여기에 걸림돌로 꼽히던 목동 13단지의 종상향 논란이 해결된 부분도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진되면서 다우가가 올라갔고 금리가 하나의 요인은 아니지만 금리가 내려간다면 아무래도 거래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목동이 속한 양천구만 유일하게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고층 기대감 속에 일부 단지에선 매달 신고가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동 6단지 95제곱미터는 지난 8월 신고가인 23억 4천만 원에 거래됐고 목동 10단지 105제곱미터도 지난달 2달여 만에 2억 원 올랐습니다. 다른 단지들 비교해서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좋아서 수요도 많고 재건축 사업성도 높기 때문에 속도가 얼마나 더 빨라지냐에 따라서 거래량도 늘고 가격 상승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만 6천여 가구로 구성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재건축을 완료하면 5만 가구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기후 여건이 열악한 중동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 수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중동 진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혜곤 기자입니다. 이달 7일부터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K-스마트팜 로드쇼. 농심과 CJ 제일제당을 비롯한 국내 기업 12곳은 현지 바이어 50여 곳과 모두 369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석유 의존 경제를 벗어나 식량 안보까지 챙기는 중동은 기후 영향을 받지 않는 스마트팜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드쇼에는 민간 바이어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들도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쿠웨이트 농수산청은 한국 스마트팜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증명했다며 뛰어난 한국 기업을 발굴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출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스마트팜 수출은 2억 9,600만 달러로 1년 새 116%가 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도 2026년이 되면 34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스마트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2008년부터 기술 개발에 나선 농심은 2022년 오만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수출했고 올해는 에스팜, 아이오크롭스, 포미트 등 전문 기업들과 손잡고 사우디아라비아의 4,000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을 구축합니다. CJ 제일제당은 직접 개발한 수직농장 솔루션을 중동 바이어들에게 소개하며 스마트팜 시장에 출사표를 냈고 건설업체인 도하 엔지니어링도 수처리 기술과 중동 건설 경험 등을 내세워 신산업으로 스마트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수출 지원에 나섭니다. 관련 예산을 늘리고 수출 기업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마련합니다. 작년도에 정상 외교를 시작으로 해서 중동 지역에서 K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로드쇼를 통해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카타르나 사우디와의 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 이런 중동 지역에서 우리 K 스마트팜이 더 수출이 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이겨내고 세워질 K 스마트팜. 수출의 전초기지로 중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혜곤입니다. 꿈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가 오늘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벌써부터 일선 병원에서는 대대적인 마케팅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오남용과 부작용입니다. 앞서 출시된 위고비와 같은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맞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한 대형 병원. 오늘 처음으로 출시된 주사형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할인된 가격에 예약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사실은 저체중 직전이시긴 하세요. 위고비는 16% 정도의 체중 감소를 기대를 해보고요. 삭센다는 한 8% 정도. 한 번도 사용해보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삭센다 먼저 사용을 해보시는 게 추천을 드리고요. 평균 체중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며 서둘러 주문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일반 체중과 힘들어하세요. 조금 밀려있긴 다다음 주쯤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예약해 주셔야 돼요. 최근 열풍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의 주사제는 당초 당뇨병 치료를 위해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의 비만이거나 고혈압 등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하지 않는 환자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2년 전 한 피부과에서 앞서 출시된 제품인 삭센다를 처방받았습니다. 안전한 전문 의약품이라는 설명에 안심하고 투약했지만 곧바로 구역감과 소화불량 등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다이어트 뭐가 좋냐 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그때 삭센다라는 걸 처음 알게 돼서 부작용이 그냥 아예 없었고. 지인들 역시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지만 병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친한 동생도 열도 나고 몸살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병원에서도 이게 해줄 수 있는 게 수액 놔주는 거 정도인 건 거죠. 비만 치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이기 때문에 진단, 처방, 그리고 가격 책정까지 병의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인 위고비의 경우 한 개당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대까지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실제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관련 부작용으로 보상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품질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제약사가 문제가 돼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는 업체들이 뭐 사용자의 주의사항이나 그런 거 다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인과관계가 있는 부작용이라고 하면 피해구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긴 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향후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사례나 개인 간 거래 등을 별도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 사업으로 2,0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구했는데 사실 이 현장 자체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절실하고 생명 존중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좀 널리 알리고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